최근에는 챔피언스 리그의 열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소시에다드 간의 2차전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는 16강 진출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으로 탈락은 물론이고 승리에 대한 갈증이 양 팀 사이에 팽팽히 도사리고 있었죠.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소시에다드의 대결은 전력상의 차이가 명백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파리 생제르맹의 우승을 예상했던 바입니다. 승리가 그다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지 않았지만 토너먼트라는 무대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시작부터 선발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어 음바페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아시안컵 이전에 활약을 연상케 하는 넓은 시야와 뛰어난 패스 능력으로 음바페 선수에게 정확한 전진 패스를 제공, 그 결과 어시스트에 성공한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미 1대 0으로 앞서 있던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레알 소시에다드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음바페 선수에게 전달한 패스는 음바페 선수가 골키퍼와의 1대 1 상황을 만들어내고 골을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후반 45분 동안의 출전 시간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아시안컵 이후 출전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었던 그였지만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1차전을 바이러스로 인해 건너뛰어야 했던 아쉬움을 딛고 낭트와의 복귀전에서 60분을 소화한 뒤 스타드렌과의 경기에서는 45분 만에 교체되는 등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나코와의 경기에서는 후반 교체로 짧은 시간이나마 출전하여 아직까지 전력을 회복 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안컵이 마무리된 후부터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많은 이들 사이에서 그의 컨디션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기대에 못 미치며 연이어 낮은 평점을 받는 등 부진한 모습을 연출했죠.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해 출전하지 못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의 저조한 컨디션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회복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이는 이강인 선수의 체력 관리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죠. 그러나 이번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서 이강인 선수는 후반 교체로 나서며 다시금 기대를 모았습니다. 비록 한 달여간의 부진과 의문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충분치 않았으나 그의 활약은 분명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다름 아닌 음바페였습니다. 현 세대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음바페는 이날 경기에서 멀티골을 성공시키며 뛰어난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통계 매체에서 무려 99.1점이라는 경이로운 평점을 받을 정도였죠. 또한 82분간의 활약 후 교체된 덴벨레 역시 이날 경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어시스트를 성공시키고 옐로 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9라는 높은 평점을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죠. 이강인 선수의 교체 출전과 함께 음바페와 덴벨레의 활약은 경기에 흥미를 더하며 축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개별 선수들의 기량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시안컵 이후의 바람과는 달리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은 제한적이었으며 그의 피치 위에서의 활약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컨디션이나 기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그가 여전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45분 동안의 출전에서 7.3점이라는 평점을 받으며 같은 시간을 뛴 다른 선수들에 비해 눈에 띄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시안컵 이전까지는 팀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었지만 대회 이후로는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대부분 경기의 후반부에만 교체로 출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모나코와의 경기에서는 후반 5분도 채 뛰지 못한 채 교체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이 의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통상적으로 젊은 유스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경기 막판에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 보통은 선수에 대한 신뢰의 표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러한 대우가 그의 기량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없는 폼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 실제로 컨디션이나 체력이 문제라면 경기를 쉬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굳이 경기의 극후반에 교체를 통해 출전시키는 것은 선수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팀 내의 분위기나 선수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 최근의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이 그의 실력이 여전히 최상위 수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5분 동안의 출전으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은 그가 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엘리게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내리는 일종의 조치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선발 출전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경기 전반을 벤치에서 보내게 한 뒤 후반에만 교체 투입하는 이러한 결정은 분명 이강인 선수에 대한 미묘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투입되기 전에도 덴벨레의 어시스트와 음바페의 골로 이미 파리 생제르맹은 리드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투입되어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에 결정적인 변화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감독 입장에서는 그를 선발로 기용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게 감독은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아시안컵 이후부터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대표팀에서 발생한 불화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슈는 여러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여론의 관심은 계속되었는데 이는 파리 생제르맹과 엘리게 감독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사안입니다. 팀의 화합을 해치는 어떠한 선수의 행위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행동이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다면 감독의 결정이 단순히 기량이나 경기력에 대한 판단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아직 팀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감독과 구단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성격 문제와 같은 인성 관련 이슈는 선수의 경력을 관통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소속팀의 지도진이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해야 할 영역입니다. 엘리게 감독 역시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팀의 분위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숙고하며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발생한 문제 이후 이강인 선수의 출전 기회가 줄어든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선수의 기량이 현재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도 분명 문제이지만 팀워크와 조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엘리게 감독에게 있어서 이강인 선수의 행동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컵 이전과 이후의 사용 패턴 변화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감독의 인식과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이번 논란이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팀워크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팀 내부의 분위기와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이번 사건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개인의 행동이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더 나은 팀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엘리게 감독과 파리 생제르맹의 결정은 단순히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징계를 넘어서 팀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향한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이미지 하락은 마케팅 측면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강인의 유니폼이 중고 거래 앱에 대량으로 출몰하는 현상과 공식 스토어의 판매량 급감은 이 선수를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을 꾀하던 클럽의 전략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은 상당하며 성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토트넘의 유니폼 판매액 상승과 같은 현상은 선수 한 명의 인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유니폼 판매량 세계 5위에 오른 토트넘이 그 예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또한 이강인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기대했으나 하극상 논란으로 인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엄격한 팀 분위기와 조화를 중시하는 엘리게 감독의 성향상 이강인이 진정한 반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출전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 본인이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을지는 이강인 본인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